안녕하십니까. 최성원의 수호TV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수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시고 짜증 많이 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기분이 많이 언짢으시고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서서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다는 이런 허탈함과 자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비웃거나 조소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I don't care, that's not my business 이러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많이 이렇게 화가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성원의 수호TV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그 문재인과 좌익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그런 우리 국민들을 한번 이걸 바라볼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 저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막 모함하거나 또 이런 또 사람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밝힌 이 뜻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방송도 하고 투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2020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대한민국은 어떤 각본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자,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 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줬습니다. 직접 건네줬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적의 수괴에게 USB를 준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상관없이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저는 이적 행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를 주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신경제 구상이라고 이제 하면서 넘겨줬는데 제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굉장히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국민 여러분 모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저의 의견이랑 어떤 의혹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쭉 한번 이거 불러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USB를 넘겨줬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같은 해 2018년 10월 달에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저유소 휘발유 유류를 보관하는 그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아주 상당량의 유류가 이게 불이 탔습니다. 불이 탔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는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양주
양주에 있는 26기계화 보병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많은 이제 시민들께서 양주에 있는 26기계화 보병사단 불무리 부대가 해체된 것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계신데, 되면서 그 빈자리에 자, 포천에 있는 8기계화 보병사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이제 뭐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포천을 중심적으로 있던 부대가 이쪽으로 양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달에 우리 그 동부전선에 있는 최강의 보병사단인 노도부대 제2 보병사단이 사단이 해체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해체됐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여름에 포천에 있는 5군단의 보급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창고가 다 탔습니다. 전소를 했고요. 그리고 석 달 있다가 2019년 10월 달에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군수지원단에서 보급 창고에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또 많은 이제 보급 물자가 탔고요. 소실됐고요.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세종에 있는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또 상당한 이제 보급품이 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 같은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강의 기계화 보병사단인 20기계화 보병사단 철벽부대가 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지금 시간 순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쭉 불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자, 보십시오. 지금 군부대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도 뭐 사단이나 연대급도 아니고 군단급 이상의 정말 중요한 군수 지원 부대의 보급 창고에서, 그것도 보급 창고에서 불이 7월달, 그리고 석 달 있다 10월달, 12월달 이렇게 군수 주요 부대의 보급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주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수도권을 방어하는 정말 핵심 최강의 부대들이 해체가 되고 부대가 재배치가 됐습니다. 재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요. 간격이 생겼습니다. 간격이 생겼고 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군수부대의 보급 창고가 이제 소실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한 사고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부대 해체나 어떤 재배치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연달아서 이제 보급 부대가 창고가 불이 났다. 이것은 어떤 것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징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무장 해제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공수처도 있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체가 되고 있고 무장 해제가 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 그 각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저는 저의 추정입니다. 제 추측인데 그 2018년 4월 27일에 그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준 그 USB에 담겨 있는 신경제구상이라고 하는, 혹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체 계획 혹은 한반도 적화 통일 계획을 김정은한테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 재작년에 준 USB에 그런 계획이지 않겠느냐, 한반도 적화 통일 계획이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이 된다,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 지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연방제 개헌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을 하든 공산화 통일을 하든, 아니면 전면전에 의해서 어떤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든, 반드시 이 서울이랑 대한민국은 북한군이 점령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종 단계에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들어오고 서울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는 그 주요 축선, 그 주공의 축선을 포천 의정부 서울 동북부로 통하는 그쪽 통로를 이쪽 통로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018년 11월 달에 그 양주에 있는 26 기계화 보병사단 불무리 부대가 제가 해체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해체됐고, 그 자리에 포천에 있는 8기계화 보병사단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동을 해서 포천 쪽이 약해졌죠. 그죠? 약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작년 7월 달에 포천에 있는 5군단의 그 보급 창고가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그래서 전 이 두 가지가, 이거는 무언가 징후이다, 복선이 깔렸다. 그 복선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서울을 점령하려고 할 때, 자, 북한군은 이 포천 의정부 서울 동북부로 향하는 이쪽 통로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복선으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그 북한 정권이, 노동당이, 김정은이 그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로 그 참기 힘들 만큼의 모욕적인 언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서, 이제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버림을 받았구나, 응? 이제는 끈떨어진 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건 하나의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문재인이 그 2년 동안의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퇴진하거나 탄핵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치 진짜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어떤 투철하고, 그 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혀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문재인이 북한의 어떤 뭐 간첩이거나 뿌락질하면 이것이 발각돼서
2년을 못 채울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이 적화 통일이 완수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북한이 그 문재인한테 거리를 두고 아주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다. 자,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오나라에서 이제 황계가 그 조조한테 이제 거짓으로 투항을 하는데, 조조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유가 이제 그 황계를 곤장 한 80대를 때려갖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이 문재인한테 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들과 미국과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아주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 방송을 한번 듣고 한번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어떤 추론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지금 쭉 방송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4번째 방송이고, 솔직히 전에도 어떤 언론사, 그 유튜브 언론사에서 방송을 한 것이 있는데, 제 방송을 좀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에 좀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또 거기에 힘입어서 더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한 또 아스팔트에서도 또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